며칠 전 청주에서 80대 운전자가 마라톤 선수를 치어 뇌사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70대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천재성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마라톤 대회 구간에 구급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20대 마라톤 선수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겁니다.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80대 운전자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트럭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길을 건너던 여성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중년 여성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지난 2020년 14%대에서 2022년 17%대, 지난해 2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난해 2.2%에 머물렀습니다. 면허증 반납 혜택이 상품권 지급 등에 불과하고 지역에선 개인 차량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가 많아 반납을 꺼리는 겁니다. 촘촘하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요 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생계 등의 이유로 면허 반납이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긴급 제동장치의 상용화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면허 반납률뿐만 아니라 고령자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 6년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천대상입니다. 네, 어제 경기 부천에서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톤 트럭이 전통시장 한가운데를 빠른 속도로 내달린 건데요.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시장 입구에서 후진을 하는 파란 트럭. 갑자기 가속을 하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트럭은 시장 안을 150m가량 질주한 뒤에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트럭이 받고 멈춰선 철기둥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는데요. 사고 당시 얼마나 빨리 내달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시장에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60대 후반의 트럭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약물은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내 차가 저쪽에서 돌진을 너무 빠르니까 순식간에 봤더니 여기 앞에서 딱 섰어요. 아저씨가 내리시더니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데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의뢰해서 급발진 여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그분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 시장 쪽으로 돌진한 걸로 지금. 일각에서 A씨가 뇌혈관 질환을 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같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30년 3만 1000여 건에서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최근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페달 오조작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순식간에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가로 돌진하며 16명이 다쳤고 앞서 지난 4월엔 70대가 몰던 차량이 가게를 들이받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면허자진 반납제를 운영 중이지만 참여율은 2%대에 불과합니다.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운전자 취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선적으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 차량에다가 탑재해서 작년 말로 거의 90%까지 탑재를 했는데 페달 5조작으로 인하는 사고를 급감시켰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참조할 만하고, 하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급발진 사고 많이 나죠. 그러니까요. 대처법이 아주 간단한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선수가 있다니까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간단히. 가해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페달 5조작이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치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30km, 40km 출발. 87년도에 네. 우리나라 최초로 가레에서가 시작될 무렵에 초대 챔피언을 하고. 챔피언이요? 네. 92년도도 챔피언을 해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속도는 30km, 40km, 조금 골목길입니다. 어린애가 뛰어들어왔다. 하나, 둘, 셋, 브레이크. 한 차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3번 돌려야 돼요. 저속에서는 피하는 게 먼저, 고속에서는 브레이크가 먼저. 5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아무리 핸들을 많이 돌려도 차가 전복되지 않는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빅! 수동! 어르신,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안 해봐서 처음이니까 약간은 좀 긴장되네요. 긴급 회피 운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초기에 많이 돌려야 돼. 180도. 가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0에서 40km 출발. 알겠습니다. 이거 차가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일반 아반떼 차량이에요. 자, 출발하시고 가능한 좀 더 우측하면 우측으로 피하고 좌측하면 좌측으로 먼저 피하세요. 알겠습니다. 좌측. 우측. 죄송합니다. 촬영 기자 좀 다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머리 박았거든요. 혼나러 가는 거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김봉근 기자 조심하세요. 손잡이 잡았어. 우측. 우와, 좌측 우측을 너무 늦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원래 그렇게 그 시점에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 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안전운전에는 또 약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80도, 90도. 이번에는 이제 좌측으로 180도, 좌측 180도, 180도, 90도. 가보겠습니다. 한번 와이퍼를 켜버렸습니다. 긴장됩니다. 배워보니까 안정감이 좀 더 생긴 느낌? 좀 여유가 생긴 느낌이에요, 확실히. 아까 똑같이 타이밍에 말씀하신 거 맞죠? 원장님, 저 이번엔 좀 어떻게 점수를 주신다면? 90점. 와, 90점! 대충 해버리니까 못 피하지.
이게 공식이 필요해요. 운전에도 공식이 필요하다. 제가 또 공식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레이서입니다. 공식을 배운 레이서. 좌측. 아이고. 어머니, 엄청 그 핸들을 잘 돌리셨어요. 네. 어우, 주차까지. 기분 되게 좋죠. 앞으로도 배운 대로만 운전하실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잘 아시네요. 정석인지 아닌지. 이 안전교육이 누구나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핸들 조향을 좌측으로 180도, 우측으로 180도 중립하는 이런 교육은 잘 없는데. 급발진 사고 대처법. 운전자가 실수를 했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갑자기 악셀을 엉 밟았죠. 예. 이때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조작을 못하면 동승자가 하면 된다니까. 기아를 살짝 쳐줘. 어디로? 뺐잖아. 중립을 했잖아. 중립으로 만들으라고요? 방방 소리만 나. 이때 사이드를 당겨줘. 빗길에도 그냥 서버려. 운전자가 실수하면 옆좌석에 탄 동승자도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정리하면 중립. 그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는 멈출 때까지. 초등학생 넣을 수 있다. 뜰 때까지. 아, 땡기고 있어야 돼요. 뜰 때까지. 사이드를. 그렇지. 차가 설 때까지. 간단하게만 차를 세울 수가 있다니까. 운전자가 왕 밟았죠. 그것도 어떻게? 사이드를 땡겨야 되네. 오, 잘하시네요. 오케이.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레버를 자, 스포츠 모드로 전환시켜줘. 5단에서 4단, 3단, 2단 이렇게 내려줘. 으로 전환시켜줘. 하나, 둘, 셋. 저단 내려주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 브레이크 안 줬을 때 신발이 되지. 이 좋은 운전 교육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비가 온 노면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 어떻게 잡는지. 80km. 하나, 둘, 셋. 야, 금방 쓰네. 미끄러지질 않아. 브레이크 조작할 때 핸들에 팔에 힘을 주고 잡는 힘을 많이 주다 보면 발에 힘이 많이 가야 되는데 팔에 힘을 주다 보면 발에 힘이 덜 가게 돼 있어.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대충 밟아버리니까 미끄러져버립니다. 그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건 어떤 경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 우리가 생각을 그렇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빗길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무조건 미끄러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브레이크 잡으라고 하는데 그거 아는 거하고 천지 차이네. 습관대로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핸들이나 발의 이 순발력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럴 때 해가 이래 좀 진다든지 막 이럴 때는 차선도 조금 안 보일 때도 있고. 아, 그래서 좀 더 조심한다. 야야 한 해 가면서 거리 조정이 잘 안 돼. 앞차와의 거리 조정? 앞차와의 거리 조정. 시내에서는 30m, 뭐 4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거리 조정이 더 붙여야 되는지 덜 붙여야 되는지. 두 가지 좀 운동할 거예요. 저쪽이요? 연세가 높아도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계속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안전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순발력을 높이고 지각 능력을 높인다면 사고 위험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겠죠. 처음에는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실습을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10분, 20분 내에 다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핸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빨간 폰을 넓게 잡고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노인분들도 대처는 느리지만 몇 번 반복 연습을 통해서 오늘 보시다시피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니까. 하나, 좌측. 둘, 셋, 브레이크.
서로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